물론 그렇죠. 그 저신용자가 다 돈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전략적으로 저신용자 가는 부분들도 있죠. 네, 그거는 예외로 집니다. 자, 그럼 잠시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제가 기술 창업 이야기를 갖다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첫 시간부터 지금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인데, 그걸 하면서 계속 기술 창업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걸 한번 한꺼번에 쭉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다가 가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갖다가 하는 시간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지난번에 기술 창업의 정의 부분을, 기술자가 누구냐, 제가 정의를 갖다 하는 거는 나이도 관계없고 전공이 뭐냐 이런 부분도 관계없고, 경험이나 재능이나 기술, 역량을 가진 사람을 기술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 만드는 양념 정말 맛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 집에 가서 저 사람이 만드는 떡볶이가 정말 맛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기술자라고 하는 거죠. 그 기술 가지고 창업을 갖다가 하자. 그래서 기술 창업에 대해서는 기술자를 포함하는 2인 이상, 제가 그랬죠. 2인이 최소한의 연구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2인도 조금 과하지만은 기업 부설 연구소라든지 기업 부설 연구소를 갖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인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 연구소를 만들고 생계형 아니고 회사를 규모를 키워나간다. 1인 창업 같은 경우는 내가 기술을 내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둘이 해서 더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는 작가 같은 경우는 같이 안 쓰죠. 작가 책 쓰시는 분들은 혼자 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혼자서 하는데, 동네 슈퍼를 갖다 한다 라고 했을 때 혼자 사장이 지금 아침 7시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다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생계형 창업이죠. 생계형 창업.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비추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술 창업을 갖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갖춰가지고 두 사람 이상이 해라. 그리고 기술 창업의 목적 자체가 기술 사업화, 기술 가지고 돈을 번다고 그랬죠. 돈을 버는 부분들이 두 단계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 회사를 창업하는 단계와 그거 가지고 돈을 버는 단계, 기술 사업화 단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기술 창업하는 데는 예비 창업, 아이템을 갖다 준비해가지고 회사 법인 설립 준비도 하고 하는 예비 창업 단계, 그리고 이제 법인이 돼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연구소 설립하고 특허도 출원을 하고 하는 창업 초기 단계,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 사업화 단계는 기술 개발을 하고 제품 개발, 양산, 생산하고 출시를 하고 성장하는 요 단계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술 사업화, 기술 창업 단계와 사업화 단계 두 개로 나눕니다. 이거는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술 창업, 기술 창업 했었는데, 기술 창업은 제대로 만들 때, 아까 제가 시니어 기술 창업할 때는 이렇게 만들고, 저쪽에 저시용자 창업할 때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라 형태들을 갖다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기술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게 3년 갈 게 아니고 3년 이상, 요거 3년 정도 되는 걸 갖다가 한 데스밸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3년 안에 망하는 게 60%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숍, 떡볶이 가게,
그는 3년까지도 못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게 가장 쉽게 망하고 쉽게 만들고 쉽게 떨어지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런 좀 길게 갈 회사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기술 창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기술 가지고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라고 하는 게 연합회는 감사합니다. 그게 기술 창업의 기반을 갖다 탄탄하게 오래 갈 회사를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을 만드는 게 여기 기술 창업의 목표다. 그리고 기술 사업화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갖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진. 그래서 기술 창업을 하시는 거죠. 가게를 하나보다도 프랜차이즈 형태로 하는 게 훨씬 백종원 아이씨가 그래서 아까 돈이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이 단계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 가지고 기술도 없고 기술 창업 없다. 기술 창업 하지 말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기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하시다가 정말 괜찮은 분이 나타났다 하면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 기술 사업화를 할 때는 4가지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경영진이 탄탄한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대단한가, 그리고 마진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생계형 창업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아직 너무 아픈 부분을 갖다 콕 찔른 것 같은데, 결혼하시면은 기술도 늘어나고 시장도 늘어나고 사업성도 좋아지고 기술도 늘어나고 경쟁진 경향도 튀어납니다.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결혼부터 하는 게 이걸 하는 게 아주 강추입니다. 강추. 기술 창업에 요걸 보시라 그랬죠.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남자들만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물론 토를 갖다 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얘가 대표나 기술자들을 갖다가 남자들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여자들도 충분하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계산 능력이라든지 꼼꼼하고 시장 보면은 아줌마들 결혼하는 아가씨들이 시장 가는 거하고 결혼한 놓은 아줌마가 시장 가는 거하고 여자라고 하는 모습에 기술자도 소개해 드립니다. 오시면은 기술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창업하기 위한 연구소가 이공계 부분이라고 그랬죠. 기술자 그렇게 들어요. 기술 창업할 때 내가 준비가 됐느냐, 기술 창업을 할 때 전제 조건 5가지를 갖다 꼽았죠. 대표자가 신용도가 양호한 대표자를 갖추었느냐, 그 다음에 2명 이상인가, 그리고 핵심 기술자가 그 팀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학력이나 나이를 관계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자금은 가지고 창업을 갖다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제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기술 창업에 하는 단계, 아까 이 단계죠. 여기까지 기술 창업, 예비 창업서부터 창업 초기까지 이걸 빠르게 구축을 하는, 빠르게 이거는 단기 한 달 안에,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 단계의 기술 창업 준비 단계와 그 다음에 사업 기획 단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형태를 갖추는 기술 창업 단계,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팀을 일단 팀을 갖다가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팀을 갖다가 만들죠. 아까 2인 이상의 팀이 있다고 그랬죠. 팀을 갖다가 꾸리고 그 다음에 창업 준비 자금을 갖다가 갖고 와야 되죠. 최소 6개월에서 넉넉하게 1년 정도는 우리가 못 벌더라도 이걸 가져갈 수 있는 총알을 갖다가 만들어, 그리고 창업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 보육센터든 어디든 어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점을 갖다가 준비를 갖다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아이템 뭐 가지고 갖고 있는, 아까 기술자 있다 했죠. 기술자가 가진 여러가지 기술 중에서 후보를 갖다가 뽑아냅니다. 그리고 어느 게 돈이 될 것이냐 라고 해가지고 아이템 사업성을 갖다 평가를 갖다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계략적인 기술 명제를 준비를 갖다 하죠. 그리고 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시장성과 기술성, 아까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아까 신용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만드는 단계가 가는 겁니다. 신용 안 갖고 있고 신용도 떨어지고 기술도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참 힘든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신용이, 저는 사업이 서울역에 노숙자들 대상으로 하시는 서울역 앞에서 음악도 공연도 하고 그분들 식사도 챙겨주고 건강검진도 해주고 그런 부분을 서울역 노숙자분들 대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서울역 노숙자 안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답니다. 이전에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망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사업을 크게 하셨던가 저신용자 분들의 기술이나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 부분에서 신용 안 좋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나요? 있죠. 기술 가지고 또 경험이나 노하우, 아까 기술자라고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기술자 여기 신용 없지 않습니까? 경험이나 재능이나 기술이나 역량이 가진 거 있으면은 기술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분들, 저는 이런 부분에 가지고 노숙자들, 서울역 앞에 노숙자 그분들의 마음을 갖다 치유하는 게 가장 큽니다. 마음을 치유하신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재능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다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별 기술 창업, 취업 못하는 대학생들을 갖다가 기술 창업 쪽으로 그걸 하고, 그렇죠. 대놓고 노숙자들 한다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의 경험이나 그분들은 활용을 갖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노숙자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어떻게 누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저신용자들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을 초안을 만들고 그 기술 가지고 특허를 출원을 갖다 하죠. 특허를 출원하고 그걸 기반으로 사업계획도 만들게 됩니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 예비 창업 기술, 이거는 그 기술 보전 기금에 예를 들었는데, 물론 그 기술 보전 기금뿐만이 아니고 예비 창업 단계에서도 그 엔젤 펀드, 요즘 스타트업 그 많죠. 그 아직 법인이 안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초기 자금을 갖다가 투자 유치를 갖다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요거는 그런 기보 같은 경우는 기보에 그 예비 창업자 기술 보정 해가지고 그 기술이 아까 특허하고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된다 그랬죠. 준비를 갖다 해놓은 상태에서 기술 보정을 신청을 하고 그거 하게 되면은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법인을 갖다가 설립을 하게 되면은 그 기술 보정 창업 자금이 조달이 됩니다. 창업 자금, 내가 아까 6개월 정도의 준비 자금은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총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그걸 받고 기술 평가 보증을 통해 가지고 법인 설립과 창업 자금이 조달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벤처기업 확인을 갖다 받고 연구소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쪽에 여기에 또 하나 더 남아 있죠. 벤처 확인, 연구소 설립과 벤처 확인을 갖다 하는 게 이제 기술 창업에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쪽에 기술 창업 신설 법인을 완료시키는 게, 빠르게 완료시키는 게 요 프로세스, 지금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걸 창업 단계까지 라고 해가지고 기술 개발 요렇게 딱 되면은 요 단계까지, 요 두 단계를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특허도 준비됐고 연구소도 확인을 받고, 이렇게 되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 벤처 확인, 기술평가 보정을 통해 가지고 창업자금도 창업자금, 그리고 연구소 인정, 그 다음에 특허 여러 건, 그러면은 회사 딱 해놓고 기업 부설 연구소 간판 있고, 어디에 회사 그 텔레비 많이 나오죠. 회사의 옆에 그 특허 부분하고 연구소, 벤처기업 확인, 이런 ISO 인정, 그런 부분을 딱 갖춰 놓는 이유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기술력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회사를 포장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떡볶이 가게에 떡볶이 영업 신고증 하나만 달랑 있는 거하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영업 신고증 달랑 있는 거하고, 떡볶이 가게에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 부설 연구소, 그 다음에 특허 쫙쫙쫙, 쌀 가공 농법에 대한 특허, 양념에 대한 특허, 우리 저기 주문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 해가지고, 특허까지 그 식당에 그게 그 쫙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는 뭔가 다른 떡볶이 가게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도 그런 가격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봤습니다. 저쪽에 그 부산에 그 김치 가게, 김치 그
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초딩들한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초딩들한테는 사탕 하나 떡볶이 먹으면은 응? 그 팁 주고 사탕 하나 더 주는 게 훨씬 낫죠. 예, 떡볶이 프랜차이즈 할 때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런 부분 저쪽에 부산에 사상 쪽에 식당을 갖다 음식점을 봤는데 그 건물에 두 개 층을 갖다가 두 개 층 1층에는 식당이 있고 2층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에다가 그 간판에 딱 붙여 있습니다. 위에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김치 뭐 무슨 연구소 해가지고 부설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특허 받은 그 해가지고 그 설렁탕 집에도 그런 특허 출연증은 많죠. 특허 받은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연구소도 갖추고 이걸 딱 합니다. 그러면은 연구소 갖추고 벤처기업도 확인을 받고 식당을 갖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법인을 갖다 내 가지고 그 연구소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도 관계 없습니다. 연구소 개인 사업자도 연구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소세 내지 않습니까?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 직원들을 갖다 많이 뽑죠. 직원들이 있는 게 그쪽에 연구소 전담요원, 뭐 식품 영양이라는 그런 부분, 식품 영양 전공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그 졸업생을 갖다가 해가지고 연구 직원 해가지고 그 연구소 직원이 늘 양념을 갖다가 개발을 하죠. 신종 양념을 갖다 개발을 하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인건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 뽑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뽑아야 되고 내가 그 김치 만드는 설비를 갖다가 내가 지금 장독대도 해야 되고 그 김치 발효하는 부분을 또 만들고 포장하는 것도 만들고 포장 하려면은 패킹 랩 기계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곰탕 만들어가지고 곰탕 포장 배달을 갖다가 할 때 배달 한다라고 했을 때 손님들 싸주지 않습니까? 그럼 포장 기계를 갖다가 그 시장에서 장비 구입해가지고 갖다 놓을 수 있죠. 그럼 그거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연구소가 있으면은 이거 전부 다 취득세 세제 혜택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를 갖다 내가 건물을 갖다 해가지고 연구소를 갖다 했다. 그러면은 지방세까지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를 갖다가 위에 2층에 내가 그 1층에 식당이고 2층에 건물 사가지고 위에 2층에 연구소를 갖다 샀다. 그럼 1층하고 2층하고 그럼 2층 건물 하나 하게 되면은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되죠. 그럼 면적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게 되면 좋으냐? 아까 요렇게 그 기술 창업 프로세스를 갖다가 탄탄한 기술 창업 모양새를 갖다가 갖추게 되면은 이런 룰들이 다 있죠. 창업 시간, 기술 창업할 때 이런 그 아이템 갖추고 기술성 평가도 받고 연구소도 설립하고 특허도 갖추고 하게 되면은 그 빠른 시간 안에 기술 창업 플랫폼이 회사가 탄탄해지는 모양새를 갖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